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나폴리에서 보내고 있는 첫 시즌, 유럽 5대 리그 첫 시즌에 그야말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민재 선수, 2023년 3월 유럽 스포츠 미디어 ESM 선정 이달의 베스트 11에 또 한 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2달 연속 선정이고 올 시즌 4번째 선정인데 이 기록이 아시아 최초의 기록이자 또 최다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레체와의 세리에 A 경기를 앞두고 김민재 선수를 이제는 쉬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4월 첫 일정이었죠. AC 밀란과의 홈 경기에서 나폴리가 0대4로 크게 지면서 김민재 선수도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3월 유럽 최고의 센터백이 4월 첫 경기에 흔들린 것은 김민재의 잘못이 아닌 감독의 잘못이다라는 현지 여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 유럽 현지에서의 평가는 어떤지, 그리고 휴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레체와의 경기는 어떻게 될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유럽 베스트 11, 시즌 베스트 11까지 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바로 ESM, 유러피언 스포츠 미디어에서 선정하고 있는 월간 베스트 11에 가장 많이 뽑히고 있는 선수가 김민재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럽 스포츠 미디어는 유럽에 정통한 14개의 전문지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인데요. 포르투갈 최대 스포츠 신문인 아볼라, 튀르키예의 파나틱, 그리고 독일에서는 키커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자이퉁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최대 스포츠 신문인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스페인의 마르카, 헝가리의 냄제티, 프랑스의 소풋, 러시아의 스포르트 익스프레스, 벨기에의 스포르트 매거진, 네덜란드의 텔레스포르트, 덴마크의 팁스 블라데트, 그리고 네덜란드의 부트발 인터내셔널, 영국의 월드사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각국을 대표하는 공신력 높은 매체들이 연합해서 시즌 최고의 선수, 최고의 선수들을 이제 뽑고 있는데, 이 ESM이 시상하고 있는 가장 큰 상은 1996-97 시즌부터 유럽의 각 리그의 수준에 맞춘 포인트를 집계해서 리그 득점만으로 순수하게 뽑는 유러피언 골든슈 유럽 최고 통합 득점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는 유럽 축구연맹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UEFA 남자 올해의 선수, 여자 올해의 선수 시상을 할 때 함께 선정단으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또한 UEFA 올해의 남자 감독, 여자 감독상은 2020년부터 ESM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함께 역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선정 능력, 공신력, 판단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ESM이 자체적으로 올해의 팀을 선정하고 있는 것도 1994, 95 시즌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올해의 팀은 자연스럽게 월간 베스트 11에 가장 많은 표를 받으면 유리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난 두 시즌의 선정 결과 살펴보면 얼마나 이 유럽 스포츠 미디어가 선정하는 베스트 11에 공신력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2020-2021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얀 오블락이 골키퍼 부분에 꼽혔고, 수비수 포지션에는 아슈라프 하키미와 후벤 디아스, 존 스톤스, 주안 칸셀루 등 맨시티 선수들이 많은 이름을 올렸고요. 미드필드 라인도 케빈 더브라이너와 일카이 귄도간의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공격 라인은 당시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리오넬 메시와 바이에른 뮌헨 소속이었던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 레알 마드리드의 카림 벤제마였습니다. 지난 2021-2022 시즌에는 메시가 파리에서 조금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빠진 가운데 손흥민 선수와 공동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수상한 모하메드 살라가 레반도프스키, 벤제마와 함께 공격진에 선정이 됐고요. 미드필드 라인에는 케빈 더브라이너와 루카 모드리치,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 수비 포지션에서는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와 버질 판데이크, 그리고 안토니오 리디거와 주안 칸셀루,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까지 유럽 시즌 내내 좋은 활약을 펼쳤고 또 공인받은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대 올해의 팀 최다 선정 선수는 역시 리오넬 메시죠. 2005-2006 시즌에 처음 선정됐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2020-2021 시즌까지 총 14차례, 거의 대부분의 시즌에 선정이 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9번 선정됐습니다. 2006-2007 시즌에 처음 뽑혔고, 이제 유벤투스에서 보낸 첫 시즌이었던 2018-19 시즌 이후로는 선정되지 못하고요. 역대 레전드 중에서는 이제 호베르토 카를로스가 7번, 다니 아우베스가 5번 선정됐고, 파울로 말디니, 지네딘 지단, 카를레스 푸올, 사무엘 에토,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세르히오 라모스, 제라르드 피케, 케빈 더브라이너 같은 선수들이, 이런 쟁쟁한 선수들이 4차례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올해의 팀으로 가는 길목에 이제 월간 베스트 이달의 팀도 중요한데, 김민재 선수가 이달의 팀 총 4번 선정됐는데, 지난 2023년 2월에 선정이 됐던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죠. 그리고 이번 3월 선정 결과도 이번에 나오면서 2달 연속 선정이 됐는데, 전반기에도 2달 연속 선정됐고 이제 후반기에도 2달 연속 선정되면서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중도의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지 않았다면 3달, 4달 연속까지도 선정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지난 2월 선정 당시에는 골키퍼는 맨유의 데헤아가 3표를 받아서 선정이 됐고, 수비라인에서는 나폴리의 디로렌초와 김민재, 레알 마드리드의 에데르 밀리탕,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하파엘 게헤이루가 선정됐는데, 게헤이루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 이달의 선수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인정받고 있잖아요. 근데 수비 라인의 투표 현황을 보자면 김민재 선수가 무려 8표를 받으면서 최다 득표를 했고,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득표를 보면 거의 김민재 선수의 절반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4개 매체인데 대부분의 매체들이 김민재 선수에게 투표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미드필드 라인의 도르트문트의 브란트 4표, 맨유의 카세미루 4표, 크바라첼리아도 3표였어요. 김민재 선수의 8표와 비교하자면 많은 표가 갈렸다고 볼 수 있겠고, 공격 라인에선 좀 더 많은 표를 받은 선수들이 있었죠. 빅터 오시맨과 마커스 레시포드가 9표씩을 받았고, 또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7표를 받으면서 김민재 선수가 이제 득표상으로는 이제 2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팀은 이제 14개 매체들이 각각의 타이밍에 맞춰서 발표하게 되는데, 매달 그렇듯이 독일의 키커지가 가장 먼저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럽 현지 시간으로 4월 6일, 한국 시간으로는 7일에 알려졌는데요. 3월에 선수의 역시 엘링 홀란이 이름을 올린 부분들을 소개하고, 또 분데스리가에서는 프림퐁이 이제 수비라인에 뽑힌 것이 화제가 됐는데, 이제 전체 선정 결과 살펴보면 골키퍼는 최근에 바르셀로나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마르크 안드레 테어슈테겐이 선정이 됐고요. 수비라인은 맨시티에서 최근 주가를 높이고 있는 전천후 수비수 네이선 아케,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 최근 주가를 높이고 있는 제레미 프림퐁, 그리고 AC 밀란의 테오 에르난데스에 이어 김민재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 아직 정확히 몇 표를 받았는지는 월드사커의 발표가 나올 때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꾸준히 김민재 선수가 많은 표를 받고 있다. 아시는 대로 이제 밀란과의 경기는 부진했지만 그건 4월달 경기거든요. 3월까지의 활약으로는 충분히 김민재 선수가 이 나폴리의 조기 우승, 세리에A 조기 우승을 이끌면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드필드 포지션에는 이제 케빈 더브라이너와 흐비차 크바라첼리아, 마틴 웨데고르, 그리고 부카요 사카가 선정됐고요. 공격 라인에는 엘링 홀란과 빅터 오시맨이 선정이 됐는데, 오시맨과 크바라첼리아는 계속해서 김민재 선수와 함께 아주 자주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수상은 김민재 선수의 4번째 수상인데요. 지난해 9월과 10월에 연속 수상했고, 이번 2월과 3월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4월 첫 경기 조금 부진했고, 앞으로의 일정에 따라서 4월달 수상은 조금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이미 4번 수상을 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가 역대 4번 선정을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같은 기록을 올리게 된 것이고, 또 일본의 카가와 신지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칠 때 아시아 선수 중에 이제 최초로 이제 베스트 팀에 들었던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 4회 수상을 이제 2022년에 한 해 동안 했던 것이거든요. 김민재 선수도 4회 수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센터백 중에서 가장 많은 선정이기도 하고, 베스트 팀에 이제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2번째로 들 수 있는 상황이고, 한 번만 더 수상한다면 5회 선정으로 아시아 선수 중 최다 선정이 월간 베스트에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김민재 선수 이번 레체와의 경기 어떻게 치르게 될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4월 9일 일요일 새벽 2시 레체와의 원정 경기 치르는데, 사실 나폴리가 밀란과의 경기 부진한 패배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밀란과의 리턴 매치가 한국 시간으로 4월 13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열려요. 아주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그리고 쉽지 않은 원정 경기인데, 이 경기를 앞두고 많은 선수들이 지쳐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로테이션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레체가 전반기에 나폴리와 이제 비겼던 팀이긴 하지만 현재 리그 16위로 분명히 전력상 한 수 아래거든요. 밀란과의 8강 1차전에 총 집중을 하고 체력도 좀 조율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탈리아 현지의 이제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의 파비오 만다리니 기자가 이탈리아 방송에 출연해서 직접적으로 스팔레티 감독을 조금 이제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밀란과의 경기에 부진했는데, 그 이유는 김민재 선수의 기량 문제가 아니라 체력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왜 몸과 마음이 지친 선수를 기용한 것인가 라고 하면서 진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일단 오는 주말 레체와의 경기를 앞두고 나폴리는 반등이 필요하다,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이제 밀란과의 경기에 4대0 KO 패배를 당한 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밀란이 완벽한 경기를 하기도 했지만 나폴리 자체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김민재 선수도 너무나 쉽게 제쳐졌던 살레 마키어스에게 내줬던 골은 나폴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나폴리가 지금 정상이 아니고 지쳤다라는 얘기인데요. 나폴리 선수들이 민첩하지도 못했고 드리블도 잘 못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진했는데, 특히 심지어 한국에서 막 돌아온 김민재 같은 경우에는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있던 것이 눈으로도 보였다라고 했어요. 사실 김민재 선수가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도 몸도 힘들고 멘탈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조금은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조금은 이제 많은 그 이미지 하락을 좀 겪게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다 보면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판단착오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김민재 선수도 그런 좀 일들을 겪는 과정 속에 또 힘든 경기에 출전하다 보니까 부진한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치명적인 결과, 나폴리의 밀란전 4대0 참패는 경종이 이미 있는 상태였다. 김민재는 여러모로 떨어져 있었고 나폴리는 여유가 있었는데 왜 김민재 대신에 주황 자유수를 기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스팔레티 감독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밀란과의 경기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전초전인 것은 물론이고 또 리그 우승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는 과정에서 기세상으로도 승리가 필요한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김민재 선수가 그렇게 상태가 안 좋다면 또 스파리트 감독이 직접 훈련을 통해서 몸을 봤을 텐데 왜 무리해서 기용을 했느냐. 차라리 밀란과의 경기 비록 홈 경기지만 이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 결과가 안 나왔다면 오히려 로테이션을 했기 때문이다. 챔피언스리그가 더 중요하다. 이런 좀 설명도 가능했을 텐데 주전을 다 쓰고도 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오시멘 선수가 부상으로 뛰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도 했었지만요. 다행인 것은 이제 레체와의 경기까지만 오시멘 선수가 못 뛰고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밀란과의 리턴 매치는 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탈리아판 스카이 스포츠는 이번 레체와의 경기 예상 선발 명단을 공개하면서 김민재 선수의 이름을 뺐거든요. 수비라인에 라흐마니의 짝으로 주앙 제주스가 뛸 것이다 라고 봤는데 김민재 선수가 지금 많이 지쳐있고 많이 힘든 상황이니까 이번 경기 좀 푹 쉬게 해주면서 정말 중요한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 풀핏으로 기용하려는 이제 계획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 라인업이긴 하지만 스팔레티 감독이 많은 이제 여론과 또 지적과 또 본인이 경기를 봤을 때 또 김민재 선수의 상태를 봤을 때도 이번 경기만큼은 쉬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김민재 선수 이번 경기 푹 쉬고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다시 한번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밀란과의 경기 4대0으로 질 때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을지 나폴리의 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4강으로 가는 길에 맹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3월 유럽 베스트 수비수로 뽑혔던 김민재 선수인 만큼 4월 첫 경기는 아쉽게 보냈지만 4월의 이후 일정들을 또 잘 소화하고 나폴리의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을 이끌어낸다면 4월에도 월간 베스트에 뽑힐 수 있는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4월 달에 많은 경기를 앞둔 나폴리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지금까지 아쉬움들과 또 우려들 또 그리고 지적들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힘찬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 오는 주말 나폴리와 레체와의 경기의 상황과 또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준비하는 상황까지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